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코앞입니다. 이제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 지지층 가운데 아직도 이재명은 싫고 김문수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가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8%포인트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서는 격차가 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처럼 한 자릿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가 속출하면서 대선 판세가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갤럽을 비롯한 전화면접 조사,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격차가 20%, 많게는 20%까지 기록하기도 하지만 전화면접 여론조사와 ARS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 차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니까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적극적인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수세에 몰려 있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들이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반면 ARS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그냥 속마음을 그대로 응답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화면접조사도 나중에 선거가 다가가면 ARS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전화조사나 ARS조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전화면접조사에서도 끓이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조사 방식에 따라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표집이 달라지고 요일이나 시간대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것은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3일과 1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이걸 물었더니 이재명이 45.8, 김문수 후보가 38.8%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7.0%포인트였습니다. 이준석이 9.2, 황교안 1.1%로 각각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없다는 2.5%, 잘 모르겠다는 1.3%로 집계됐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9.9%로 이재명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단일화 추진의 명분 또한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세대별 지형의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호남권과 인천, 경기에서 각각 64.4%, 49.9%로 강세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각각 41.1%, 52.8%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1.1, 이재명은 37.2%였습니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초접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43.6% 대 42.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강원, 제주에서도 43.5% 대 39.7%로 이재명이 앞섰지만 격차는 3.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각각 13.4, 10.2%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44.0%와 35.2%로 다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에서는 이재명이 47.5, 김문수 42.3%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특히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이준석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남성 응답자가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5.3%였습니다. 연령별 지지율에서는 40, 50대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40대에서는 이재명 61.0, 김문수 31.8, 50대에서는 이재명 54.5, 김문수 33.4, 그리고 60대에서는 이재명 42.0, 김문수 47.4%로 역전됐고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9.1%로 31.3%인 이재명을 크게 앞섰습니다. 60, 70대의 경우 투표율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반영되는 득표율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29.2%의 지지를 얻으면서 20대 이하에서만큼은 김문수 후보의 26.5%를 앞섰고 36.9%인 이재명을 추격했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의 약진은 이재명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대에서는 이재명이 45.1, 김문수 후보가 35.5, 이준석 12.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95.4%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보수 대결집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6.9, 김문수 후보 39.3%로 격차는 7.6%포인트였습니다. 이준석은 9.4%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지금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는데 57.0%는 국민의힘 탈당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4.7%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력과 모든 성별, 모든 연령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과반 50%를 넘기지 못했을 뿐 반대를 1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북에서 66.7% 찬성입니다.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64.8%, 서울에서 58.4%, 인천 경기 57.5%, 대전 세종 충남북 56.4%, 불경 50.9%, 대구 경북 49.9%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60.8%, 20대 이하 58.9%, 60대 58.5%, 40대 55.6%, 30대 55.3%, 70대 이상 51.7% 등으로 전 연령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1.2%로 반대 15.2%를 압도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6.7대 39.1로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찬성이 40%에 육박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은 82.7%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연한 응답이죠. 국민의힘 지지층 67.4%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9.4%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단일화 추진에 막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도 우려됩니다.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무당층만 놓고 보면 찬성 57.3%, 반대 36.4%로 찬성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지정당을 떠난 전체 집계에서는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57.0%,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9.4%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2.5%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은 4.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4.2%로 37.8%에 그친 민주당은 오차 범위를 넘어선 6.4%포인트 앞섰습니다. 후보 지지율로는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를 0.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7.0%, 국민의힘이 44.3%로 오차 범위를 넘어선 7.3%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막판 부울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개혁신당은 4.3%포인트 급등한 6.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18일 남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한 지지율 게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누가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고 또 투표장으로 데려 나올 수 있느냐, 이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에 참석했던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또 단일화의 한 축이었던 한덕수 전 대행 등은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는 뒤에서 총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급파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내용물을 단 한 건도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처럼 뛰고 있는 나경원이나 안철수의 경우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 불과 1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선거에 지고 나면 책임을 떠넘기면서 당권 싸움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